는 염색체 이상 질환이죠. 예,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어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이미 밖으로 어려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성장 이런 질환이 아닌가 하는 것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예. 구분해서 몸속에 있는 이상 질환을 분별해서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면과 이런 저성장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한방에서도 뭐 현대생리학과는 키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저신장을 예전부터 해로라는 질환과 또 오지, 또 오연이라는 그 질환으로 분리해서 치료를 해왔는데요. 예, 한방에서 보는 성장 발육의 부진은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을 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천적인 면은 부신피질이라든가 뭐 호르몬의 문제가 관계되는 신장 기능계의 부진으로 나타나는 저신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면으로는 소화 흡수, 비위장인 기능계가 약해서 어떤 영양 흡수가 안 됨으로써 저신장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허약 상태를 호르몬과 관계되는 신장 질환에 문제가 있다. 예. 신장에 문제가 있는 신장 경우. 기능계라고 합니다. 네, 기능계.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소화 기능계.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오장 기능 상당히 그 오장 그렇죠. 육부 예. 그런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오장 기능과 관련돼서 그 아이의 체질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허약 체질인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원활히 잘 됐을 때 아이가 성장 발육이 잘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체질적인 양태라든가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 그런 것들을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네네. 첫 번째가 비위장계 허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으로부터 성장 에너지를 정확히 제대로 흡수 못하는 경우죠. 네. 먹어야 크는데 못 먹으니까 안 크는 거죠.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입이 작고 편식을 주로 하고 잘 토하거나 참을밀하고 또 입냄새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이 원래 좋지 않아 잘 안 먹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고 네네, 그랬죠. 네. 먹는 놈한테 못 당한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일단 잘 먹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장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호흡기계 허약한데요. 이런 경우는 면역 기능계에 약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 기능계 약화로서 면역을 만드는데 성장하러 가야 될 에너지를 면역을 만드는 대로 허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은 감기를 잘 걸리고 발열, 기침, 만성기관지염, 만성천식, 아토피증이 있고요. 감기가 유행한다 싶으면 제일 1등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나는 것은 제일 또 늦게 났습니다. 네. 이런 애들이 특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감기를 안 걸리면 어떻게 될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감기 나는 네네.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장 에너지가 그렇게 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환기 및 정신신경계 허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깜짝깜짝 많이 놀래죠, 이런 그렇죠. 아이들은. 예, 예. 이런 애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잠도 혼자 못 잡니다. 네. 그리고 잘 불안해하면서 예민해지죠. 그리고 잠자다 울기도 하고 잠꼬대하면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과잉 사용하는 간 기능계 그 대사 허약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로를 잘 느끼죠. 네. 어지러워하게 되고 끄떡하면 코피를 잘 흘리게 되고 학교 갔다 가방 들고 와서 그냥 픽픽 쓰러지고. 네, 쓰러지고 네네. 특히 학기 초면 더 심해지죠. 그런 네. 애들이. 그런 경우가 또 쥐도 잘 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애들이 네. 그 간 기능 및 대사 기능이 허약하고요. 나머지 그 다음으로는 성장 에너지를 키성장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부족한 비뇨생식기 및 골격계 허약합니다. 소변이 잦고 밤에 야뇨증이 있어서 뭐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고 밤에 무릎이라든가 어깨가 아프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별일도 아닌데 뼈가 잘 부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뇨생식기 및 골격 허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장 에너지를 열로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는 열체질아들이 있습니다. 네. 속일이 많은 이런 경우는 손끝이 한 질마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잠잘 때 어떻게 보면 창고만 찾아다니면서 잠을 잡니다. 얘들이 네.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신순환이 안 돼서 좀 조급해지고 네. 급해지고 이런 그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단독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 분인의 원인을 보면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장기의 기능 허약으로 성장 에너지의 흡수의 기능의 저하,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것으로 성장 에너지를 허비하는 상태, 네. 이런 경우를 잘 구분해서 치료한다면 성장에 좋은 그 효과를 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미혼 여성들에게 남성의 외모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키 큰 남자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허야가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치료해서 잘 성장하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원장님께서 이런 성장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어서 잘 성장이 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셔야 예. 되겠습니다. 몇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네. 차트를 보시면요. 박모라는 학생이 89년 11월 1월생인데요. 초진시에 왔을 때 153cm로서 또래보다 3cm 정도 작았습니다. 네. 아빠 키는 170cm, 엄마 키는 155cm였는데 예상 키가 169cm로 나타났습니다. 야는 유전적으로 이 정도 클 수 있는데 성장 치료를 잘 통해서 야가 잘 따라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약 5cm 이상 커서 현재 키가 174cm로 아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본 경우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김모 학생인데 91년 11월생인데요. 초진 씨는 134cm, 또래 아이보다 2.5cm 정도 작았는데 아빠 키가 162, 엄마 키가 160인데 예상 키는 167.5cm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엔 6.5cm를 성장 치료를 통해서 잘 크게 한 결과 현재 키가 175cm로 아주 크겠던 예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큰 경우죠. 네. 예, 아주 잘 큰 경우입니다. 이 아이의 성장 치료의 그 결과를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평균에 못 미쳤던 것이 이렇게 아주 상위에서 잘 컸던 예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분포대에서도 이렇게 평균 이하였던 것이 상당히 잘 컸던 그런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인 경우도 보면은 약 11개월 정도 치료한 아이인데요. 처음 왔을 때 122cm가 못 됐었고 또래는 123cm였는데 치료를 11개월 정도 치료를 통해서 또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큰데 123.5cm에서 또래는 128cm로 128.5cm로 컸고 본인은 122cm가 못된 키에서 129cm로 컸다. 네. 이렇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 친구도 보면은 초진 시에는 134cm, 그다음에 1년 7개월 치료 후에 158cm로 또래 집단보다 많이 차였던 것을 따라잡기를 통해서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컸던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또 밝은 마음으로 잘 놀게 함으로써 유전 인자를 벗어나서 충분히 잘 크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까 그런 경우는 아마 성장 부진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성장 치료를 통한 좋은 결과라고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신장 또래 아이들보다 적었던 키가 오히려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애들이 저희 병원에서 현재 약 2,000내 그 성장 치료의 예가 있는데요. 네. 보면 그 검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면 보통 사춘기 전에는 약 3cm, 4cm 이렇게 또래는 5cm 컸는데 3cm, 4cm 컸던 애들이 6cm, 7cm, 8cm까지 이렇게 많이 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이런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다 커버린 사람을 성장 치료를 또 한다고 해서 다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죠. 도대체 성장 치료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예. 그 조건을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차트로 보시면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돼야 되죠. 네.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성장기에 따른 그 때에 따른 어떤 맞춤형 어떤 영양 공급과 네. 운동 치료, 약물 치료들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성장판이 뭐 성장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해서 뼈가 늘어나고 부피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떤 경우 들어보면 부모님들 놀다가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은 성장판이 부러져서 뭐 안 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성장판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그 개념 중요한데 그렇죠. 좀 잘들 모시죠. 예,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기성장 에 대해서 이제 성장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는데 네. 방금 전에 성장판을 뭐 어떤 골절이라든가 다쳐서 뭐 상했다.
그래서 아이가 안 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부모들이 계신데 뭐 그렇게 그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성장판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 차트를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장판이 현재 열려 있는 소아의 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성장판이 닫혀져 있는 성인의 뼈죠. 네네. 이렇게 화살표 된 부분들이 다 성장판입니다. 까맣게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어깨라든가 손 마디마디, 팔목, 팔꿈치,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키와 관계되는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부분, 발목 부분, 발가락 부분 다 성장판이 있어서 아이들 이 부분이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영향에서 분열이 되면서 키가 크게 되는데 성인들은 이것이 닫혀져서 더 이상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네. 성장하려면 이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닫아져 있고 또 그 소아들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판을 적용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엄마와 자녀가 같이 찍은 손목뼈입니다. 네네. 근데 이 가운데에 보면 하얀 선이 보이는 것이 성장판이 열려 있다. 네네. 어머니는 그 뼈가 닫혀서 이제 없는 겁니다. 다 붙어 있어 보이죠? 예, 그러죠. 네네. 이 발뒤꿈치도 이것이 성장판입니다. 네. 그리고 손목 보이고요. 무릎에 보니 하얀 선이 또 성장판인데 이 하얀거나 검었던 선이 아예 없어지면서 닫아져 버리는 것이죠. 엑스레이만 찍으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죠. 네. 이렇듯이 이 성장판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영양과 호르몬과 운동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키가 잘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려 있다. 그 말은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간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더 클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다. 그러고 그렇죠. 예. 어른들은 닫혀 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성장이 끝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 것이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개념하고 골연령, 뼈 나이 그 소리를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골연령, 뼈 나이가 아직은 어리다, 낮다, 높다 아. 이런 말을 들어보시고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들 하십니다. 예, 그러죠. 예,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뼈 나이. 네, 그렇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나이를 즉 고려연령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 나이는 아이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연령과 그다음에 즉 달력 나이죠. 네네. 태어난 후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게 만 몇 살이다 할 때 그 역연령이 되겠고요. 하나는 키연령. 현재 아이가 키가 몇 살 또래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가. 네. 어떤 나이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뼈나이입니다. 이 뼈나이는 생물학적으로 얘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키연령과 고연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연령에 비해서 고연령이 높다. 네. 그러면 얘는 앞으로 키 클 시간이 작고 키가 작을 것이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고 네. 반대로 키연령이 고연령보다 높다. 네. 그런 경우는 야는 앞으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키가 잘 커왔기 때문에 야는 키가 정상적으로 잘 클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연령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골연령도 역시 엑스레이 하나 찍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제 네. 정확히 엑스레이를 통해서 주로 손목을 찍어서 손목과 예, 예. 무릎과 이렇게 찍는데요. 어떤 그 보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히 봐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손목에 여기 뭐 우리가 공기놀이를 하는 조약돌 네. 그런 것들이 11개가 있는데 그게 뭐 차근차근 1년, 2년을 예. 거치면서 하나하나 생성되기 그러죠.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몇 개가 그죠.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가 그죠. 봐서 모양도 보고. 네네. 예. 그래서 11개가 다 성숙되면은 성숙이 끝난 것이 골연령이 다 끝난 것인데 아직 몇 개밖에 성숙이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충분히 더 커나갈 수 있는 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서 이럴 때는 골연령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연령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키가 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럴 수 판단하면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TW2 메소드. 네. 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한방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예, 성장 클리닉, 저희 병원을 이제 성장 클리닉을 내원하시게 되면은, 예, 성장판이 열려 있는가, 또 아이가 앞으로 키 클 시간이 또래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가, 적게 남아 있는가. 네. 그렇다면은 야가 성장을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성장이 부진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인가를 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약 10여 가지 정도의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네. 지금 저 사진은 이제 먼저 오면은
아이와 부모의 키를 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체성분 상태로 인해서 야의 체성분 상태, 뼈는 어떻게 되고 무기질은 어떻게 되고 네네. 근육량 얼마나 되고 야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검사고요. 저 검사는 그 체열 진단으로서 아이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어디는 실하고 어디는 약한가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붉은색이 예. 역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저 검사가 바로 이제 그 성장판 상태를 보는 그 검사인데요. 저 검사를 통해서 고혈량을 정확히 측정하게 됩니다. 네네. 저 아이의 경우는 아직 손목의 성장판이 아직은 덜 닫혀있기 때문에 네. 키 클 수 있는 아이고 이번에 최근에 봤는데 상당히 키가 많이 커서 왔더라고요. 네. 기뻤습니다. 저 아이 네. 때문에. 지금 저 무릎이 검정성이 보이고 성장판이 열리는 상태고요. 저 그림은 아이들이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자세들이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바른 자세인가, 뼈가 틀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다리는 O다리인가 X다리인가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네네.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저것은 뭐 다른 척추가 틀어진 체형 교정할 때도 많이 쓰는 치료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하고 상담을 해서 야의 원인과 성장 연령, 고연령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원인 질환이 무엇인가 저진장에 대한 그래서 잘 해서 하는 치료 내용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11가지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철저하게 아주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군요. 예.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이제 그런 검사를 해보면은 아이의 성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진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 예. 아이를 치료 단계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죠. 치료법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치료법은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장침, 성장약, 그다음에 성장단, 마사지요법, 그다음에 성장 경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보시죠. 네네. 저 경우는 아이들의 성장판에 그 저주파 자극을 줌으로써 네. 그쪽으로 혈류를 증강시켜서 성장 호르몬이 잘 그쪽으로 와서 키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는 치료법으로서 아이들이 침 맞기를 무서워하거든요. 아프니까. 네. 그것은 아프지 않은 치료가 되고요. 저것은 지금 현재 성장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약이라든가 숙지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고지, 두충 이런 성장에 좋은 약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충하초도 상당히 키성장에 좋은 약물이 되겠고요. 네네. 두충 이런 약물들을 쓰고 있습니다. 천마는 뇌에서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끔 하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되고 네. 오가피는 다리 성장을 좋게 하게 하는 네. 작용입니다. 저것은 이제 척추의 그 부항 요법으로서 척추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척추를 바르게 해서 하지까지의 어떤 경혈의 그 흐름을 잘 좋게 하는 그 요법으로서 얘들이 처음에는 조금 아파하지만 나중에는 저걸 하고 나면 몸도 가볍고